걷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를 똑바로 하지 않고 좀 이상한 걸음걸이를 하면 내 온몸에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사실 걷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파킨슨병이나 또는 치매나 뇌졸중이나 근육 감소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보폭도 줄고 보행 속도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폭은 정상적이라면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 관절이 아프죠. 이게 이제 노화의 시작 증상인데 작년에 상하이에서 노화는 발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연구가 하나 나왔어요. 그 연구가 뭐냐면 60세부터 75세까지의 노인들의 발을 확인해 봤더니 발바닥 밑에 있는 근육이 줄어들었고 얇아졌고, 두 번째는 발가락을 이렇게 움켜쥐는 힘이 약해졌더라. 우리가 보통 바닥에 수건이 떨어지면 발가락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틱 던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발가락을 이렇게 움켜쥐는 힘이 떨어졌고 거기다가 종아리 근육도 위축이 됐더라. 그래서 노화는 바로 이렇게 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근거다라고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발에 이렇게 근육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종아리 근육까지 줄어들면 관절에 무리가 와요.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고관절에도 무리가 오게 되고 더 이어서는 코어 근육에도 무리가 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낙상의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의 근육이 약해지면 보폭도 줄고 보행 속도도 짧아집니다. 거기다가 근육에 힘이 없어지면 평형 감각도 잘 안 돼요. 이 평형을 유지하려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근육과 귀 속에 있는 평형 기관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움직일 때 내가 평형을 잘 이루어서 갈 수 있는데, 눈과 귀 안에 있는 기관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근육에 힘이 없으면 평형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낙상을 할 수 있어요. 이 낙상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그때부터는 노화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에서 노화가 시작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화의 신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운동 안 하면 노화랑 똑같은 신호가 오는 거죠. 붓는다는 것은 사실은 노화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붓는 원인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또는 너무 갑자기 운동을 했다거나 또는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고,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다, 이건 근육에 힘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노화랑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은 보폭이 좁아져요. 한 번 걸으면 몇 센티미터 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보폭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확 줍니다. 두 번째는 보행 속도가 줄어요. 보폭이 줄고 빨리빨리 가면 속도는 똑같아질 수 있는데 속도가 줄어요. 보폭은 정상적이라면 어느 정도여야 하냐면 1초에 0.8m를 가야 됩니다. 1초니까 1분이면 6, 8, 48, 50m를 가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1분에 50m를 못 가는 거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보통 조금 젊어서 잘 걷는다는 분들은 1분에 80m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50에서 80m 정도가 정상인데 노화가 되면 50m 이하로 떨어져요.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죠. 넓은 건널목을 못 건널 수가 있죠. 가다가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보폭은 보통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키에서 자기 100cm를 빼면 그게 일반적인 내 보폭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작아지는 거예요. 보통 키가 160cm다 그러면 60cm의 보폭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줄어서 40cm, 30c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종종 걸음을 자꾸 걷게 되는 게 노화의 걸음걸이의 표현이에요. 발 사이도 이게 약간 벌어져서 가야 되거든요.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폈을 때 이 정도 넓이 정도는 떼고 양옆에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붙어서 가거나 너무 넓어져서 가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넓어지거나 좁아지면 평형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낙상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살펴보면 늙었구나, 이분이 근육이 모자라구나, 또는 노화가 많이 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걸음걸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이런 게 생겼을 때도 그렇고, 또 무릎 관절이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도 사실 걷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 말고도 중추신경과 연관된 질병들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또는 치매나 뇌졸중이나 근육 감소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보폭도 줄고 보행 속도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걷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걸으면 온몸을 써야 돼요. 다리만 써서 걷는 게 아니거든요. 다리가 움직여지면 골반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고, 골반이 균형이 잡히기 시작하면 척추가 움직여야 되고, 척추가 움직이면서 머리까지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몸이 오른쪽이 나가면 머리가 왼쪽으로 균형을 잡아줘야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을 다 움직이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걸음걸이를 똑바로 하지 않고 좀 이상한 걸음걸이를 하면 내 온몸에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똑바른 걸음걸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걸음을 걸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줄인다는 것은 노화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노화를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아주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수없이 많은 걷는 연구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연구들이 진행이 됐죠.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보통 5,000보에서 6,000보를 걸으면 그때부터는 내 몸에 좋은 효과를 주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5,000보, 6,000보를 넘어가면 계속해서 내 몸에 좋은 효과가 더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효과가 있다.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 암을 예방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5, 6,000보부터는 비슷하게 남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10,000보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5, 6,000보 정도만 걸으시면 되고, 그거 숫자로 세려면 5, 6,000보. 2017년에 샌디에고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20분, 하루에 20분만 걸으면 충분하다.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염증 반응이 감소하는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숫자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5,000보 걸었냐, 6,000보, 나 4,000보 더 걸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00보기를 흔들더라고. 6,000보 걸었다고 100번을 흔들고 200번을 흔들어서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20분 정도만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면역력 증강 효과, 염증 감소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10,000보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거죠. 강도도 너무 센 강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20분 정도 약간 빠른 걸음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나 이거 걸어서 나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은 그만하시고 적당한 수준으로 20분 걸으면 된다니까요. 자, 규칙적으로 걸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선 우리 온몸에 혈액순환이 됩니다. 더울 때는 30초만 걸어도 땀이 줄줄 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온몸에 혈액순환이 되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걷기 시작하면 잡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들이 줄줄줄줄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시작이 되고, 거기다가 장 운동이 아주 활성화됩니다. 잘 걸으시면 화장실 가는 것도 엄청나게 편해져요. 온몸에 신체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근육을 자극해서 근육을 키우는 효과도 있고요. 어려운 말이긴 한데, 뇌에서 BDNF라고 해서 뇌신경세포에서 유래하는 성장인자 같은 신경영양인자라는 게 많아집니다. 이게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신경세포가 성장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걷는다는 것은 그냥 발 근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었더니 해마라고, 여러분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 알고 계시죠? 이 해마의 용적이 커졌다는 게 실험 결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때마다 나오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걸으면 삽니다. 누우면 죽습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다르죠. 러닝과 걷기는 많이 다릅니다. 러닝은 뛰어야 되잖아요. 그럼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와요. 정상적인 사람의 관절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해서 뛰는 것은 절대로 권장하지 않아요. 러닝을 하면 무릎 관절부터 고관절까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생기고,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가 걷기보다 훨씬 많이 생깁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것을 해결할 다른 방법들을 또 찾아야 돼요. 항산화 물질을 더 먹는다든지 하는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러닝은 지속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걷기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큰 힘을 주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자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만, 러닝은 무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나이 드신 분한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는 일단 쉬는 거예요. 안 아파지게 만든 다음에 다시 걷는 거지, 아플 때 왜 걸었습니까? 아파 죽겠는데. 아유 참나. 현재까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 결과로는 이런 걷기의 환경 변화에 큰 좌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걷기의 효과는 5,000보, 6,000보를 넘어가면 건강에 좋은 효과는 거의 일정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부러 나는 근육을 더 만들려고 경사를 지어서 걸어야 돼, 험한 데를 걸을 거야, 다 좋아요.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으시면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부러 욕심까지 낼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이거죠. 요즘 뭐 황토길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아주 부들부들하고 거기다 습도가 조금 있어서 밟았을 때 조금 푹신푹신한 이런 길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쫙 깔려져 있는 그런 길 또는 숲길, 평평한 길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발은 아주 예민합니다. 거기다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아주 조금만 경사 차이가 나도 발 앞부리가 걸리거나 뒷부리가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탄한 길이 걷기에는 가장 좋고, 더더욱이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이 높낮이가 있거나 울퉁불퉁한 길은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걸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욕심이 너무 나서 구부리고 걸어요. 빨리 걷는다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걸으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는 팔을 너무 크게 휘둘러요. 팔은 휘두르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팔을 휘두르면 견갑골부터 시작해서 뼈가 움직여져야 돼요. 팔을 움직이는. 이게 잘못 회전하면 근육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상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팔을 휘두르시는 거 좋지 않아요. 너무 빠르게 걸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발을 자꾸 너무 높이 드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워킹은 좋지 않아요. 평상시 같이 편안한 모양새로 걸으셔야 합니다. 핸드폰 보고 걷다가 맨홀에 빠지신 분도 있고, 핸드폰 보고 걷다가 교통사고 나신 분도 있고, 핸드폰 보고 걷다가 신호등 잘못 건너가다가 큰일 나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결과적으로 다 확인된 것들이거든요. 걸을 때는 뭘 보고 걸으면 안 됩니다. 내 앞을 보고 걸어야죠. 내 앞에 뭐가 있는지. 그것도 바로 앞을 보면 앞에 사람과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선은 앞쪽 약 10도 상방을 쳐다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먼 거부터 가까운 것까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앞을 보고 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그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우리가 팔자걸음 걷는 분들 많잖아요. 이 팔자걸음을 걸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딱 적응해서 난 이렇게 걷는 게 제일 좋아. 이걸 누가 고쳐줍니까? 굉장히 불편해지게 만드는 걸 하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그거 다 싫어하기 때문에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처음 걸을 때 똑바로 걷는 걸 배우지 않고 나쁜 자세를 처음 취하면 그 뒤로 그걸 고쳐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1번이 까치발 서기예요. 이런 책상 붙잡고 까치발 쓰시면 너무 쉬운데, 까치발 쓰기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5발가락을 다 대고 쓰는 방법, 두 번째는 엄지발가락을 들고 4발가락으로 쓰는 방법, 마지막은 엄지발가락만 대고 4발가락을 들고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 3가지 방법을 하루에 100개씩만 열심히 하시면 다리에 근육이 아주 빵빵해집니다. 그리고 걸은 것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거에다가 하나 더 추천하면 와이드 스쿼트라고 해서 발을 이렇게 11자로 하지 않고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쩍벌 스쿼트라고도 하는데, 다리를 이렇게 완전히 벌리고 그냥 앉는 거예요. 원래 스쿼트는 이렇게 해서 앉을 때도 뒤쪽으로 반듯한 상태로 앉으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쩍벌 스쿼트는 그냥 앉으면 돼요. 넘어질 필요가 없으면 넘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다리를 벌리면. 그래서 균형 잡기도 너무 쉽고 스쿼트 하기도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 때서나 할 수 있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아무도 없으면 혼자 하면 되잖아요. 시간, 공간에 제약이 없고 신발을 뭘 신어야 되고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까치발 서기, 와이드 스쿼트 아주 권장합니다. 걷기를 다 잘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걷기는 3단 보행을 하셔야 됩니다. 3단 보행은 무슨 뜻이냐면, 발을 걸을 때 제일 처음에 땅에 닿는 게 뒤꿈치가 닿아야 되고, 그 다음이 발바닥이 닿고, 마지막에는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형식으로 걸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 중에 제일 많은 걸음걸이가 어떤 걸음이냐 하면 이렇게 걷습니다. 그냥 발이 한꺼번에 닿아요. 이렇게 걷는 걸음은 이건 이미 걸음으로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걸으려면 3단 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뒤꿈치가 닿고 발이 닿고 앞꿈치로 밀어주고 이렇게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속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쪽 발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 이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엄지발가락으로 미는 거예요.
이거 밀어야 됩니다. 밀어내줘야 걸음이 되고, 이 미는 힘을 계속 키우면 발가락을 이렇게 오므리는 힘이 세져요. 이 발가락 오므리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시는 분이 많아요. 그건 앞발꿈치를 들지 않고 걸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뒤꿈치 닿고 발바닥이 닿고 앞꿈치로 민 다음에는 앞꿈치가 떠야 돼요. 이렇게 발을 앞으로 내밀 때는 떠서 내밀어야 뒤꿈치가 닿게 됩니다. 즉 떠서 내밀어야 뒤꿈치가 닿고, 이것도 떠서 내밀어야 이렇게 닿는 거죠. 이 방식으로 걷는 것을 연습을 해야 우리가 3단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걷는 거죠. 노화, 이미 말씀 많이 드렸지만 노화라는 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100세 넘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지금 90대 중반이신데, 여러분 잘 아시는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들 아직도 활동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100세 넘어 삽니다. 그러니까 노화는 이제 점점점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더 안 늙어지도록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정복이 됐어요. 거의 끝입니다. 끝자락. 빨리 발견만 하면 거의 모든 암을 해결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고 그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화라는 것은 현재까지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피할 수 있고 거꾸로 역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잘 알아내서 그걸 그대로 유지하시고 훈련하시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